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번 주 내내 시장 자체가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공포스럽게 낙폭이 확대되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게 분봉 흐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의 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추가적인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이렇게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오히려 지금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장 초반 전반에 굉장히 또 하락 전환했고 낙폭이 점점점 확대하는 또 공포감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시장 개장 이후부터는 오히려 반등세를 보여왔고요. 기관이 매수세 모처럼 만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 오후도 이러한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0.3% 넘게 3,125포인트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 장 초반에 움직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보였다가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매물들이 취하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 다 매도세를 보였다가 오히려 10시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었고요. 매도 축소를 보이면서 오전 중에 매수 전환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수도 같이 반등으로 돌아섰고 지수 상승을 좀 이끈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좀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외인이 오히려 그걸 다 받아가면서 지수의 강세를 좀 이끈 모습이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가 추석 연휴 전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감소에 따라서 약간의 매물들이 나오면 충분히 주가엔 약세 흐름을 기조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어떠한 통화 정책이나 어떠한 금리 정책들을 내세울지에 대한 회의가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까지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아무래도 좀 눈치 보면서 관망하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의 지수 흐름 자체로 보면은 일정한 방향이 설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있는 이러한 장세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만으로도 굉장히 뭐 글로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꽉 쥐고 있는 게 또 애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대에서 애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생활에서 그 소프트웨어 내에서 스마트폰 내에서만 생활했다고 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이유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으로 꾸며지게 되면 내가 그 차 안에서 갖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상을 즐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대화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플랫폼을 운전에 대한 집중이 오히려 지금 이런 화면이나 영상이나 컨텐츠로 좀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스마트폰의 큰 안에 그 생활 안에 들어가는 이동 중에 그 생활 안에 들어가는 수 있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고 자율주행차 시장에 계속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었죠. LG전자하고 뭐 애플카 뭐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LG전자 주가가 거의 상한가 간 이례적인 굉장히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애플이 현대카, 뭐 현대자동차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그동안에 자동차라는 건 아무래도 이러한 생태계가 있고 각종 관련된 부품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있지 않고서는 자동차 시장 진출이 워낙 어렵고
거기에 또 모든 기반을 갖추고 진출하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현대카하고 손잡고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가 많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다시 뉴스로 나오거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자체적으로 그러한 라인을 구축하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소재 업체들을 컨택을 해서 네. 그런 컨택을 해서 오히려 자체 생산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모두가 애플이 생산할 수 있게끔 이러한 구도로 지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오히려 LG전자 관련주들 또 네. 관련 부품을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역시 동반 상승 강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또 시장에서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주들의 연속성은 이어질 수 있다. 내일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 또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네. FOMC 회의가 앞두고 있어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방향에 굉장히 뭐 중장기적으로 혹은 되게 막강하게 막 수급이 들어가기보다는 어쨌든 변동성이 좀 큰 장세 속에서 관련주들도 충분히 수급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재료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금요일 이 시간 이 방송에서 제가 교육하면서 관련주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1,800명 계속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니까 충분히 그때 당시에 진단키 때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수급이 이동될 만한 다음 주 공략할 만한 종목이 관련 테마가 바로 이렇게 그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 관련주, 이 테마가 충분히 수급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 정말 시장이 폭락을 거듭했기 때문에 저도 네. 방송 이후에 이렇게 폭락한 시장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하지만 이게 정말 일주일 만에 바로 그 하락분을 회복을 했었거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방송 날이 이날이었거든요. 지금 장 끝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 끝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방송 날이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이었고 월요일부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으면서 이 종목 역시 일주일 내내 크게 좀 낙폭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주로서 제시는 안 드렸지만 어쨌든 방송 공략주로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지켜봐라. 수급이 충분히 이동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원격 진료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일주일 만에 그 낙폭을 만회했었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는 오히려 다시금 수익으로 전환했고 또 오늘 또한 1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공략했었던 가격 대비 3,000원 대비해서 무려 한 25% 넘게 한 3주 걸렸죠. 네. 25% 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공략해야지, 지금 들어가야지 하시기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차익 매물 나올 수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충분히 차익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소 모빌리티 쇼가 있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도 충분히 강세를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러한 관련주 중에서 수소차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강하다 해서 관련주 고분자 전해질 연료소 전지를 개발했고 스택 핵심의 기술을 갖고 있는 동아화성이 아무래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일주일 만에 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정말 뭐 상한가 갈 정도의 급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일주일 만에 한 10% 넘게 상승세를 보여왔었고요. 다음 주에 시장이 일주일 동안에 아무래도 연휴 전주기 때문에 크게 가닥을 잡고 방향을 잡히지 않는 시장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바로 대선입니다. 대선이요? 네. 원래 대선과 관련해서는 명절에 또 가족들이 모이면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네. 뭐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진 못하겠지만 원래 명절 전에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수급이 많이 집중돼서 급등 급락하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연출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또 최근에 대선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됐었죠. 네, 뭐 지금 야권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또 이낙연 후보가 예전부터 계속 1, 2위를 다투면서 좀 이렇게 경합을 벌여왔는데 이러한 정치인 관련주 혹은 정책 관련주, 대선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오히려 다음 주에는 좀 공략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과 여권 후보 간에 아직은 경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한두 종목씩은 충분히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야권과 관련해서 관련주를 좀 살펴본다면 그동안에 작년부터 쭉 올해 3월 달부터였죠. 쭉 지금 윤석열 후보 이러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총장 사퇴한 이후로 거의 야권의 대표적인 부동의 1위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또 소송이 또 들어갔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물살을 타면서 예, 야권의 지금 지지율이 급반등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언론사에서는 지지율 역전됐다, 네. 예, 역전됐다까지 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지금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세 보여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선 확정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련주들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율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야권 관련주는 충분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야권 관련주 중에서 수급이 좀 많이 지금 몰려 있고 기대가 될 만한 관련 종목을 따지자면 경남스틸, 뭐 홈센터 홀딩스, 한국선제 등 아무래도 경상도와 관련된 거주를 갖고 있는 지역 뭐 관련 사업자 주소를 걸로 갖고 있는 업체들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보강산도 마찬가지고 TBC, 그다음에 휴맥스홀딩스, 영화금속, KN 모두 마찬가지 지금 다 경남, 경북 여기에 사업자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서 오히려 지금 대세 지금 바뀌는 판도가 바뀌는 이러한 지지율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급 반등을 보였고 예, 굉장히 가파른 상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힘이 좋은 수급이 좀 집중이 많이 되는 게 바로 한국선제일 수도 있고요. 네, 경남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가파른 상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대장주만 좀 주로 공략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대응을 대신에 잘해야겠죠. 네, 대응을 잘한다고 하면 한국선제, 경남스틸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야권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거 하나만 볼 수 없는 게 바로 지지율이라는 게 또 여권 후보도 있거든요. 네, 여권 후보 지지율도 역시 있기 때문에 여권 후보 관련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투자를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선이 지방 몇 군데 또 이미 결과가 나온 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대세론으로 좀 형성이 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다시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대선 결과까지 나올 때까지 홀딩하셔라.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일정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빠르게 흐릅니다. 그 빠르게 순환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좀 끊고 나오는 이런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테마랑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진입과 청산을 시간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좀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은 이렇게 보고 있고 여권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네, 2위인 이낙연 후보하고 지금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지지율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오히려 대세론이 형성되면은 거의 굳히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 지사 후보에 관련해서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요거 관련해서 공략해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정책주면 기본주택 정책주들이 상당히 네, 탄력을 맞습니다. 보인단 기본주택, 말이죠. 공공주택 관련해서 네. 지금 정책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상 기본주택 관련주는 일성건설이 상한가 파동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오늘 뭐 건설 섹터에서 범양 건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한일철강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탄력적이었단 말이죠. 기본주택 관련주는 뭐 보세요? 그래서 기본주택 관련주 제가 10종목이나 보따리 싸들고 왔습니다. 아. 네. 10종목이나 가지고 오시면 기본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관련주만 다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재명 그 지사 관련주 해서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부각이 됐던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전일 상한가 종목도 있네요, 카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대선이 좀 형성된 이후부터는 관련주들이 수급이 집중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 중에서 충분히 공략을 한다면 단기적인 상승 파동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심 종목, 네. 자, 여기서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공공주택 네. 정책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아까 그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그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올 한 해. 네. 네, 단기적으로 하루만 바짝 올랐던 게 아니라 거의 뭐 상반기 내내 오르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주로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분양 사업, 오피스, 뭐 임대 사업 주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기본 주택에 대해서 수혜 주다 혹은 관련 주다라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로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 차트를 지금 딱 보시면요. 1월 달부터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무려 11배 이야. 가까이, 11배 가까이. 정확하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조정받다가 최근 들어서 한 2주 동안, 3주 동안의 반등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경선 이후부터 반등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뭐 1, 2주 정도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스타코란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뭐 주식을 뭐 많이 안 하셨다거나 초보자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진입 라인과 청산 라인도 짧게 잡으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실 거면 짧게 잡으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리겠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차라리 제가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서 어느 타점에서 나오는 거를 좀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네, 입장하시는 방법은 QR 코드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장중에 충분히 관련된 종목과 관련된 기사와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관련 지지 라인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아무래도 추석 명절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내도 나름 힘들었던 시기였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러한 시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좋았던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충분히 그러한 관련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다르게 세운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